안녕하세요. 나만의 개인 맞춤 법무사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 금지 명령입니다. 근데 이 금지 명령이 법원에서 결정을 받더라도 그 효력이 개별적으로 언제 발생하는지, 금지 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과 금지 명령의 효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첫 번째로 가장 법원에서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결정이 금지명령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면서 전화 오시면 대부분이 그 톡톡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그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거나 변제를 받는 모든 행위가 일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부터는 전화나 문자에 시달리지 않고 좀 편안하게 직장생활이나 자영업을 운영하시면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지명령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죠. 근데 이제 금지명령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 오늘 드릴 부분은 금지명령이 그러면은 그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법원에서는 우리가 이제 채권자가 뭐 5명이든 10명이든 금지명령을 한꺼번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중지명령은 특정한 채권자가 이미 강제집행에 들어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강제집행을 진행한 해당 채권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죠. 하지만 금지명령은 법원의 결정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함께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결정하는 그날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지명령은 상대방 채권자가 법원 결정문을 송달을 받고 금지명령이 났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법원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알게 되니까 법률에서는 당연히 금지명령 결정문이 개별 채권자들에게 송달이 된 그 시점부터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금융기관 채권자들 같은 경우는 채권자 주소지가 회사 본점 주소기 때문에 그쪽으로 송달이 대부분 당연히 잘 나가죠. 그래서 법원에서 금지명령 결정을 하고 보통 그 다음날 금지명령 결정문을 송달 내보내니까 금지명령 결정 후에 2-3일 정도면 채권자들이 송달을 받게 되어서 금지명령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이제 그 개인 채권자라든가 거래처 채권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송달이 나갔는데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아니면 채무자가 채권자 주소지를 정확히 몰라서 송달을 바로 이렇게 내보내는 게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지명령은 났지만 그 개별 채권자에 대해서는 금지명령의 효력이 아직 송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발생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그 채권자의 주소가 잘못되었다면 주소를 확인하시고 주소 보정을 빨리 해주셔야 그 채권자에게도 송달이 되어서 금지명령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지명령의 효력과 관련해서 이런 경우들이 가끔 생깁니다. 내가 금지명령을 결정을 받았는데 그 전에 이미 채권자가 법원에 이제 가압류나 가처분 절차를 진행해서 가압류 가처분 결정이 나서 가압류가 돼버린 거죠. 근데 내 금지명령 결정과 송달은 그 전에 이루어진 경우들이 아주 가끔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뤄진 채권자의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그 강제집행 절차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법원에서 금지명령 결정문과 그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는 송달 증명원을 발급받으셔서 강제집행을 진행한 법원에 강제집행 취소 신청을 하시면 이미 진행됐던 강제집행도 무효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금지명령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이고 또 금지명령 효력에 반해서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인회생은 이렇게 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텐데요. 김영룡 법무사에게 편하게 전화 주시면 최대한 전화를 받고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